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가 늘 좋은 소식만 있을 수는 없고요. 예, 이 뉴스에 보면은 우리가 한다 해도 이 자살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그 행정감사 때 자살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건의도 드렸고, 예, 그동안 또 나름대로 우리 그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11년도에 자살자 수가 1123명, 우리 부산에. 예. 그 10년도에 비하면 한 40명이 줄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일산백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기도한 사람 11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 하면은, 11년도에 자살을 기도한 사람은 12,353명이라는 이야기고, 예, 그 중에 이제 1,123명이 사망하고, 이제 11,230명이 그 시도자로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계산상. 예, 그러니까 자살 기도자가 이만큼 12,000명을 넘을 만큼 그렇게 자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한다고 캠페인도 하고 자살 예방의 날 행사도 하고 또 다이아몬드 브릿지도 긋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이 자살을 어떻게 수를 줄일 수 있을까? 그냥 거리 캠페인 이것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어떤 타겟이 되는 대상을 찾아가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 시도자들, 예, 시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응급실에서 응급 처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살 예방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찾아가서 이런 부분도 건의를 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청소년하고 지금 노인들의 자살이 이슈가 됐지만 지난해 제가 보니까 우리 부산의 중년 남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빈발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년 남성 그러니까 49세에서 45세? 45세에서 50세까지 이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10년도에 보니까 전체 자살률의 자살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그게 빈발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5세에서 59세? 예, 45세에서 59세 중년 남성.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홍보, 운동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대상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응급실하고 119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럼 어제 하신 게 있습니까? 사실 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살 이게 이제 참 정말로 참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 같고 예. 나름대로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인가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또 부산에서 제일 높다 이래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시내에서는 하여튼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있잖아요. 위험 분야에 대한 의원님 말씀은 집중.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산발적으로 상거리식으로 해서 막 이래 홍보를 하지 말고 위험군이 높은 그런 사람에서는 가만 앉아서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렇죠. 직접 하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단은 지난해 제가 건의한 대로 자살 예방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은 도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도자라든가 이 자살 시도자는 통계를 보니까
일반 다른 사람보다도 자살 재시도율이 10배나 높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빈발층, 말씀드린 대로 노인, 청소년, 그리고 그 중년 남성,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살 그 시도자들, 이게 고위험군이란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응급실에 네네. 내원해서 자살을 시도했다든지 네네. 정신과 진료를 받고 뭐 네네. 자살을 이렇게 뭐 표현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런 사람은 다시 이제 그렇죠.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많다. 그런 명단을 네. 저희들이 또 응급실이나 그런 기관에 받아서 네.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그 자살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명단만 받으실 게 아니고요. 네, 네. 이분들이 응급실 치료받고 응급처치 끝나면 집으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치료 종결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응급 처리받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연계가 돼서 네. 이분들이 집에 가서 2, 3일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나 충격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네. 그게 각인되기 때문에 또 재시도를 하는 건데 네.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응급실 자체에서 우리가 응급실로 찾아가서 네. 거기서부터 그 뭐랄까 케어가 어떤 단절되는 순간이 없이 계속 연결되도록 예 그래서 어떤 충격이나 상처가 깊이 각인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자살 예방센터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 고위험군에 대한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대개가 보니까 전화 상담 내지는 내소 상담이에요. 이게 80% 이상입니다. 예, 유가족도 그렇고 시도자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분 전화 상담이나 내소 상담이라는 거는 찾아오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네. 찾아올 때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충격이 덜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직접 이분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찾아가자는 이야기죠. 예. 예. 그래, 우리가 네. 올해는 네. 예산이 많이 되지 않지만은 네. 우리 부산시내 응급의료센터를 네네. 하나 지정하고 네. 또 그 해가지고 우리 보건센터 직원 한 명을 네. 상근 한 명을 응급의료센터에 이제 해가지고 자살에 하여튼 그 자살 비슷한 거는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담하고 비슷한 사람이 오면이 아니고요. 아니 그 있는 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 네. 그러니까 예. 병원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가서 집에 퇴원하기 이런 사람까지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하고 예. 그 숫자가 상당합니다. 지금 예. 우리가 1123명 중에 그 숫자가 상당하니까 그것만 줄여도 제 생각에 3분의 1에서 반은 줄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이제 전문 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우리 그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자살 상담은 또 그냥 상담은 아니거든요. 네.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 상담 자원봉사자를 양성을 해서 예. 또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이건 시급을 다또 위기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간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이제는 진짜 뭐 이렇게 소리만 요란한 그런 캠페인 이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예. 지난 5년간 263명이나 자살을 했거든요. 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5년간 18명, 울산이 20명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부산이 인천에 14배, 울산에 13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하고 자살 나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하십시오.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사망을 하면은 장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상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 네네. 이게 이제 이 자료가 네. 이번에 이제 국감 왔을 때 네네. 강기훈 예, 예, 예. 이게 이제 전국 평소에 이게 기초 생활 그 대상자들 자살률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번에 감사가 와서 부산하고 인천하고 울산만 이제 세 개를 이제 해보니까 했는데 네. 저희들 자료는 네. 뭐 타시도 인천이나 울산에나 어떻게 했다 하는 건 저는 뭐 지적하기는 그렇고 저희 부산은 그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네네. 263명이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을 했는데 1년 그 연중 그
우리 부산의 자살 사망률이 한 0.03, 그래 10만 자, 명당에. 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하시죠? 그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산 인구 자살이 부산 자살률이 높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전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OECD 국가에서도 높습니다. 우리가. 예. 인구 10만 명당 우리 부산의 자살률이 40명 되다가 30명 되다가 지금 32명이거든요. 예, 조금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32명대입니다. 예.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인구 10만 명당 지금 40명이 넘어요. 이거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건 이건 타 시도가 물론 인천에 18명, 울산에 20명 이 부분이 정확하다 말다를 떠나서 그 어떤 경우에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일반적인 자살률도 높지만 일반적인 자살률보다도 기초생활 수급 자살률이 또 높으면 그거는 상대적인 걸 떠나서 절대적으로 또 높은 거예요, 국장님. 그 제가 드리는 말씀 딴 게 아니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예,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어느 구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주로 북구, 영도구 예. 사상구란 말입니다. 예. 여기 임대아파트 있는 우리 예. 저소득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보면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그만큼 자살 빈발층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 국감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살 빈발층을 찾아봤으면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자도 빈발층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1, 2년이 된 게 아니고 5년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5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자살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많다면 이러한 그 특성을 가진 저소득이라는 특성을 가진 빈발층에 대해서 과연 왜 이런가? 어떤 원인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이걸 빈발층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제가 좀 사실은 서운하고요. 예, 뭔가 우리 이 자살 예방 이 대책이 뭔가 좀 허술한 게 아닌가. 예, 서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빈발층에 대한 파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의 질병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어떤 생활 대책 때문인지, 물론 저소득이니까 생활 대책이 제일 어렵겠지만 이게 우리 부산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또 뭔가. 그러나 그 기초생활 수급자의 질병 문제, 생활 대책 문제는 전국이 공통이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또 부산에 어떤 원인이 있는가 이걸 찾자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정말 우리 부산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딴 말씀이 이걸 왜 찾지 못했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게 이 수급자들이 자살 빈발층이라는 건 이제 인식을 하셨잖아요. 예. 국장님. 예. 예, 그렇다면은 뭐 오늘 당장이라도 또 이 자료가 국감 때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빈발층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입시다, 우리. 예. 어떻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래고 적극적인 대책도 세워봅시다. 예, 뭐, 예. 자료가 예. 타시도는 어떻든. 네, 그렇죠. 부산시에, 네. 이제, 일반 사람들 자살률이 10만 분에 30명. 32명. 네. 기초생활, 그러니까 수급자는 10만 분에 40이니까. 네. 뭐 물론 그게 10,000명 중에 4명이고 10,000명 중에 3명이지만은. 큰 겁니다. 뭐 적당하면 적당히만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우리가 1년 뭐 1123명 중, 자살했는데, 지금 11년에 우리 그 기초생활 수급자 자살이 60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 자료는 저희들이 그 각 시군구의 직원들이 그 50만 원씩 그 장제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자살 사람 확인이 되는 체크를 거예요. 다 하고 이랬는데. 예, 확인되는. 자, 국장님. 예. 다른 이야기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식하셨지 않습니까? 예, 빈발층이라는 거? 예. 예, 그러고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예, 그걸 밝혀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고요.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보다가 보니까 혹이 기초생활 수급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또 제가 의문을 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수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 그 통합 그 관리 예, 그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사가 되고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최근 5년간?
제가 뽑아왔는데 드릴게요. 예, 갖다 드릴게요. 예.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최근 5년간 우리 전체 수급자 수가 얼마인데 수급 가구가 얼마고 최근 5년간 부정수급이 몇 가구고 네. 그 다음에 부정수급액이 얼마고 네. 우리가 환수해야 될 그 비용이 얼마다. 예. 예,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대로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유를 하셔야 되니까. 예. 부정수급자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다. 예, 예. 부정수급금 회수율은 저조한데 최근 네. 5년간을 보면은 네.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수거한 가구가 1,139가구인데 총 금액이 23억 3,900만 원. 네. 금년 8월 부정수급자는 242가구. 금년 8월까지. 네. 8월까지. 예. 네네. 총 4억 6,100만 원. 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네. 소득 초과와 네. 재산 초과 부정수급 비용 회수 대상액이 4억 2,800만 원. 그중 반환 가구는 28.5%예요. 예. 16가구에 1억 2,200만 28.5%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일단은 뭐 근본적으로 부정수급을 막아야 되고요. 그렇죠? 예. 예, 철저히 신청할 때 철저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나간 건. 예. 예, 물론 지금 이제 기초생활 대상 선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행 부분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예. 그렇게 해야 그 부정수급자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수율도 지금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현황을 좀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 이게 네. 이제 네, 저희들도 아침에도 그 시장님하고 그 회의 갔다가 하신 말씀이 그 정말로 이렇게 이제 전에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통계를 해가 이랬는데 지금은 복지부에서는 행복이험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막 전에 맞습니다. 통합관리망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저희 시장의 말씀이 그래. 네, 기초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을 새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 이렇게 뭔가 뭐 잘못돼가지고 탈락시킬 때는 네. 정말로 그 가족이 예를 들어 아들, 딸이 뭐 맞습니다. 재산에서 하는 거를 그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르지 말고 그 잘라가 뭐 있다고 해서 해가지고 그 자식이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 걸 신중하게 잠깐만요, 하라, 국장님.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가적인 지금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네. 또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복지라는 재량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 파악을 정말 정확하게 하고 그런 어떤 선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저희 예, 의원은. 맞습니다. 예, 그 부분 받을 사람이 말씀드리고요. 받고 또 네네, 그렇죠. 예. 예, 사실 뭐 지난 그 2달 전입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실질적으로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할머니 한 분이 그 탈락돼가지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건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예,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이런 적도 없잖아요. 그 비극이잖아요. 예. 그 다음 제가 이제 규정에는 네. 안 맞더라도 네. 그 구군별로 생활보장이용원이나 이런 걸 봐서 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식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 500만 원 알겠습니다, 받고 국장님. 있지만은 예. 할 사람 해줘야 될 거예요. 예, 국장님. 그러나 그런 재량권을 발휘할 때는 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그거 부탁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부산의 정신건강, 부산 시민의 네. 정신건강 부분, 자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 12년 6월에 보건복지부가 그 정신건강 증진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예, 그 내용 속에 보면은 그 정신질환 유병률이 2006년에는 12.6%였는데, 예, 지금 12년에는 14.4%로 지금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5,020만으로 볼 때 730만이 예, 그렇고요. 그 다음 부산시 인구를 358만으로 볼 때 50만 명 이상이 50만 명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유병률은 1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년 이상 중증 내지 경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50만이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겪고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실상 때문에
우리 그 정신건강증진 대책에서 복지부가 지금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예, 어떻게 바꿨는지 알고 계세요? 기존의 중증 중심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 방향이 아주 크게 네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중증에서 경증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확대되는 그런 방향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대상별로 집중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집중 대책.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관련한 척도를 도입하는 거. 요게 이제 오래전부터 저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몇 년 전부터 이건 우리 부산시가 건의를 해서 실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살 예방에 관한 부분. 이 네 가지 분야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동시에 이제 우리 그 정신보건법에를 보니까요. 정신보건법 4조 3항에 보니까 지역에서 정신보건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 세우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까? 2011년도에 네. 2011년도에 그거 세우셨잖아요. 지역보건의료. 보건의료 그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거 말고 정신보건 사업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법에는. 네. 2011년도에 세운 거는 내용안에 이제 지역보건. 근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11년에서 14년 이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고 벌써 5기입니다. 5기. 예. 지역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정신보건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계획이 있어야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선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역의 정신보건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의 정신장애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계획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어떤 논리가 실상이 있고 원인이 있고 대책이 나오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진 대책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논리에 의해서 분명히 단기적인 또는 중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이 계획이 없거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정신보건법에서 이 계획을 세우라고 했고요. 어떻습니까?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보건의료 계획 안에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국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걸 보고 앞으로 정신보건 이런 사업들이 이제 또 확대가 되고 또 사회적 우리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시에 보고 타 시도에 하여튼 뒤지지 않게 저는 타 시도에 뒤지고 말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우리 부산 시민으로서 정신건강에 그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잘해라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지역 보건의료계획 봤습니다. 그게 지금 5기께 476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15페이지 정도가 지금 그 정신보건에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쭉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 네 가지 항목을 포함한 내용들,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어떤 개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계획이 11년부터 14년까지거든요. 14년까지 이것만 해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어떤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6월 달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그 옛날에는 정신보건 사업이 뭐 좀 이렇게 좀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네 가지 있는데 그는 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부산 지역 실정이 맞는 그런 계획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등록 정신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683명이거든요. 예, 11년입니다. 11년도. 예, 그렇습니다. 예, 7,683명. 예. 그리고 정신장애 등급을 받으면은 다 1, 2, 3급 중증인 건 아시죠? 그쵸? 예. 예, 다 중증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중증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예, 정신질환 를 가진 분들이 가는 시설, 병원을 비롯해서 요양시설까지 포함해서 시설이 부산에 몇 곳인지 아십니까? 104곳이고 병상수는 예. 요양시설까지 포함해서 약 6,700개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부산시에 병상이 이렇게 많나 했는데 이거 꽉꽉 찼더라고요. 예. 예, 대기자까지 있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주로 이제 정신질환이 네. 다른 질환은 뭐 이렇게 뭐 한 달 뭐 네. 1년 이렇게 장기 입원, 그렇죠. 병원하는데 저기 예, 예. 특히 정신질환 이건 어떻게 보면 20년, 30년간 맞습니다. 계속 차원이니까 이제 예. 병상이 많이 차. 맞습니다. 장기 입원이고 법적으로도 뭐 최고 입원 일수를 280일로 정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장기 입원이 우리 부산에만 해당되느냐?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타시도를 또 봤거든요. 예.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설수는 321개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병상수는 7,700개예요. 예. 우리보다 병상수는 1,000개 정도밖에 다 안 많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예. 예, 서울시 인구가 1,020만이거든요. 우리 부산시 인구 358만이란 말입니다. 3배 정도 되는데 병상수는 겨우 1,000개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의 과 병동에 병상수가 많고 그게 꽉 찬다라는 건 부산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예. 예. 그게 예.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신 어디서 날씨겠는데 하여튼 네. 제가 알기로는 네네. 뭐라 하는 그 지역적인 옛날 6.25라는 네네. 이래 해서 우리 부산에 네. 정신시설이 원래 좀 많은 예, 정신시설은 많은데 제 말은 주로 이제 경남 예. 뭐 울산에 있는 그런 정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병원 수가 많은 거는 많다 치더라도 네. 병상수가 많은데 그러면 6.25 때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은 이 병상이 좀 비어야 되는데 이 병상이 꽉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지금 어쨌든 정신질환으로 병원 내지는 요양시설에 입원을 하는 환자 수가 많다라는 얘기, 제 이야기는. 예.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이유도 저는 사실은 참 이게 뭔가가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환자들의 70%가 의료급여 환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초생활만이 아니고 의료급여 환자인데 이분들이 의료급여 환자라는 것,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그대로 가족이 예. 때로는 방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을 들기 위해서 병원에다가 좋은 말로 모셔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 입원이 늘어나고 어떤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외박했다가 다시 재입원을 하는 지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의료기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장애만이 문제가 아니고 유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의 지금 큰 어떤 그 패러다임이 뭡니까? 재활에서 이제 자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역사회로의 자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역사회로의 그 자립이란 말입니다. 예. 탈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만큼 이분들도 마찬가지. 탈원화가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서 이분들의 탈원화를 위해서 뭐 대책을 가지고 있거나 뭐 예산을 편성했거나 한 거 있습니까? 뭐 이건 사실상 이분들이 네. 가족이 또 네, 잘 없는 사람이 많고, 네. 가사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퇴원하면 집에서 잘 안 받죠. 그래서 네. 저희도 정신보건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네. 전에 하도 심사를 해서 그 병원에서 네.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심사를 하면은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분들도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초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해서, 이제 이분은 퇴원 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퇴원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위장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소망도,
또 이분들이 필요한 것도 탈원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예. 뭘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예. 행정감사 자료 30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만성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예. 희망 노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름 굉장히 잘 지었다 싶거든요. 노크라는 게 NOCH. 그렇죠? 예. 예. 네트워크 오브 커뮤니티 하스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병원하고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희망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은 제가 건의를 말씀드리는 걸로 제가 계속 할게요. 예, 이게 시스템적으로 의무 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가 보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을 이 광역정신보건센터에다가 전산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퇴원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구조를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시간 나서서 그 병원이라든가 시설하고, 희망 네트워크, 희망 노크하고를 MOU를 맺어준다라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중간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탈원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지역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어떤 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요. 112페이지에 보면은 정신보건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112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2014년까지 21개를 확충하겠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2년 현재 지금 사회복귀 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14년까지 21개 하겠다면 9개를 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더 만들겠다고 한 건지 9개를. 예. 네.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한 건 아니고 네. 그 기간 동안에 하도록 그러게. 아니 제 말은 수요라든가 역할에 대한 어떤 필요라든가 이런 거를 하셨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수요는 지금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시설만 해도 정원 대비 현원이 50몇 프로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무작정 그냥 이 시설만 확충할 게 아니고 제 말씀은 확충할 게 아니고 이 시설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부분이 좀 규정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설은 있는데도 이 장애인들이 퇴원을 했을 때 그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전문 교수님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숫자가 적합한지 안 한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그 의료 계획에 보면 보건 의료 계획도 이거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거기는 보면 12년도에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기로 됐는데 올해 안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년에 6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탈원화를 하는 과정에는 지금 병원하고 이런 사회복귀 시설하고 지역사회 그렇죠? 이 단계에 좀 더 세분화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하고 복지 사이에 사회복귀 시설은 복지이지 않습니까? 의료 서비스하고 복지 서비스 사이에 좀 더 또 전문화된 단계, 예를 들어서 납병원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하프웨이 하우스라든가 개방병동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러한 의료와 복지로 넘어오는 그 과정 중에 서로 어떤 그 접목되는 부분, 협업이라든가 또는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을 우리 계획을 세우실 때 확실하게 좀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장치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선진국에 도입한 하프웨이 하우스 이런 거라든지 또 LH 공사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납병동 이런 장애인들이 탈원하는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LH 공사 이야기하셨는데 LH 공사에 지금 우리가 사실 주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사회로 가려면. 그런데 이 주거까지 가기 전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야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 지역 정신 보건 계획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단계별 세분화된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정신보건 업무가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건 많지만은 네. 하여튼 하나하나 부족한 점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또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자살도 그렇고 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